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립니다. 카스피해에서 장거리 공격으로 매우 강력한 성과를 냈다라고요. 이란과 관련된 군수물자, 그러니까 전쟁에 쓰이는 물건을 실어 나르던 배들과 군한 한 적을 때렸다는 내용이었었는데, 이 우크라이나의 정보기관 설명은 조금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이란과 러시아 사이에서 군수 화물을 옮기면서 이 국제적인 제재,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라가 함께 정해놓은 거래 금지 조치를 피해 다니면서 운항을 해왔다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따른 이란의 반응은 실제로 빨랐고 또 수위도 높았습니다. 이란의 외무부는요, 그 배가 군수 물자를 나르는 배가 아니라 평범한 상선이었다라고 반박을 했고, 그리고 이번 공격으로 인해서 선원 한 명이 숨졌고요, 한 명이 다쳤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숫자 자체가 이란 정부 발표 기준이고요, 외신들도 독립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은 이 공격을 전쟁의 불길을 더 키울 침략행위라고 불렀고, 테헤란에 있는 우크라이나 외교관들을 불러가지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한 걸음 더 나아갔는데요. 이건 이스라엘이 시켜서 벌인 일이고 또 유엔 헌장 위반이다라고요. 그러면서 키이우가 한 짓은 응답 없이 넘어갈 수 없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번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세계관이 두 개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느낌입니다. 원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었죠. 그리고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란을 건드려버렸기 때문에 이 전쟁 자체가 지금 한 개로 합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커졌다, 이 사실만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여기서 더 무서운 점이 뭐냐면요, 만약에 이란과 러시아의 협공으로 우크라이나가 공격당한다, 그렇다면 유럽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우크라이나가 밀려버리면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게 유럽연합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뉴스 하나로 인해 가지고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상당히 강력한 악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젤렌스키 대통령 발표에는 배 이야기보다 훨씬 더 무거운 내용이 하나 더 들어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인공위성으로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촬영을 하면서 그 사진을 이란에 넘겨주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위성이 그 지역을 찍은 시점과 이란이 그 기지들을 공격한 시점이 맞아떨어진다. 공격 전에는 준비용으로서, 공격 후에는 피해를 확인하는 용도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라 정보기관에 이 자료를 공유하라는 지시까지도 내렸는데, 물론 이 위성 이야기가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쪽 주장 단계라서요, 독립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시장 전문가들이 왜 이번 일을 두고 유럽의 전쟁과 중동의 전쟁이 더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얽혔다라고 말하는지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만 그나마 안도할 점은 이 카스피해 같은 경우는요, 이름에 바다가 들어가 있지는 해요. 근데 태평양이나 대서양 같은 큰 바다랑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방이 육지로 막혀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의 바다인데요. 해안을 맞댄 나라는 딱 5개입니다. 러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까지.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군함들은 이 바다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남쪽 바닷길이 사실상 막혀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카스피해가 이란이 러시아랑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 쪽과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남은 무역 항로 역할을 해왔다는 게 지금 외신들의 설명인데요. 이란 스스로도 이번 공격을 자기 경제의 동맥, 그러니까 나라 경제에 꼭 필요한 길을 위협한 일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인데, 우크라이나 쪽의 발사 지점에서 이 바다까지는 직선으로 약 1,0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의 2배가 넘는 거리를 드론이 날아가가지고 폭격을 했다는 겁니다. 이 참고로 카스피해가 공격당한 것 자체가 처음은 아니에요. 지난 5월 달에도 러시아 군함이 이 바다에서 공격을 받았었고요. 이번에 새로운 거는 이란 선원이 숨졌다는 발표가 나왔고, 이란이 직접적으로 응답을 예고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읽어보시려면 반드시 옆에 놓고 보셔야 될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미국과 이란은 서로에 대한 공격을 멈춘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몇 달째 이어지던 두 나라의 충돌이 지난주 후반부터 멈췄고요. 중동의 오만이라는 나라가 중간에 서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인 오늘까지 그 멈춤은 이틀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엔과 나가 있는 미국 대사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외교가 진행되도록 두고 있다라고 밝혔고, 이란도 역시 미국을 향한 보복적인 행동은 멈춘 상태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란이 화를 낸 방식에 답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한 건 분명하죠. 근데 그 항의 전화를 누구에게 걸었는지 보면은 그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락치 장관이 전화한 상대는 러시아 외무장관, 그리고 유럽연합의 외교 대표였습니다. 이 비난의 대상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명단에 미국이 없죠. 자기 배가 공격당해가지고 선원이 숨졌다라고 발표한 나라가 정작 몇 달 동안 자기를 폭격하던 미국과의 대화는 이틀째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란은 이 사건과 미국과의 협상을 따로 떼어가지고 관리하겠다는 신호로서 읽어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 화는 키이우랑 이스라엘 쪽으로 내고요, 미국과의 대화는 지키겠다는 스탠스죠.
근데 저는 이 사건에서 이 배보다 훨씬 더 조심해서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성 사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지금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쪽 주장 단계죠. 하지만 만약에 미국 정부가 이 주장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이야기의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고, 미국의 군인들이 있는 기지가 러시아의 도움을 받은 공격에 노출됐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미국이 지금처럼 이란과 마주 앉아 있기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정말로 시장을 흔들게 된다면요, 그 경로는 이란의 보복 정도가 아니라요, 미국의 반응을 지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판단입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낙폭을 기록을 하면서 리플 XRP도 마찬가지로 지금 1600 라인이 깨져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지켜볼 승부처 딱 3가지 정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란의 응답이 실제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미국과 이란의 멈춤이 이번 주를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이 위성 주장을 공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지, 이 기본적인 경로는 이렇습니다. 이란의 대응이 우크라이나의 방향에 머물고 오만의 협상이 계속해서 굴러간다. 유가는 내려앉은 자리를 지키게 될 거고요. 그러면 여름 내내 코인 시장을 위에서 누르던 가장 무거운 변수 하나가 빠지는 셈이겠고요. 이게 리플 XRP 입장에서는 1650원대 회복을 시도해볼 만한 조건이 갖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는 근거는 총 3가지입니다. 이 멈춤이 이틀째 실제로 유지가 되고 있고,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란의 항의 전화 명단에 미국이 빠져 있었습니다. 말보다 정확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게다가 시장이 이미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유가 급락, 2,400억 청산, 공포지수가 다시 한번 역대급 공포 단계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미 폭락을 해버린 상황에서 바닥 찍고 반등하는 시나리오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렇게 반등하지 못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란의 보복이 미군이나 미군 자산을 겨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리고 어느 쪽이든지 간에 공격을 다시 시작해가지고 이 멈춤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위성 지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강경하게 돌아서는 경우, 이 3개 중에 하나라도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 반등 시나리오는 접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확인하실 건 딱 3가지로 좁혀지겠죠. 이란의 응답이 언제 나오는지, 또 어디를 향할 건지, 유가가 다시 한번 하락하는지, 그리고 리플 XRP 가격 기준으로 1650원대를 다시 되찾는지, 마지막 하나는 업비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우크라이나가 카스피에서 이란 관련된 선박을 공격했고요. 이란은 응답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폭락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란의 항의 전화 명단에 미국은 없었고요. 미국과 이란의 멈춤이 이틀째 이어지게 되면서 유가는 단기 급락했고, 또 코인 시장은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승부처는 카스피의 배가 아니라 그 멈춤이 버틸 수 있느냐, 그리고 XRP가 1650원대를 되찾느냐,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응답이 키이우로 향하게 될지, 아니면 판 전체를 다시 한번 더 뒤집게 될지,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이란의 실제 대응이 나오거나 상황이 크게 움직인다, 긴급 속보로서 다시 한번 그 데이터들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2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2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그리고 이어지는 최근 시장은 리플을 비롯해가지고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메이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상당히 지루하고 답답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던 시장 매수세들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현재 소규모 알트코인들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규모 알트들 같은 경우는 적게는 5%에서 10에서 15% 상승은 기본이고요. 20%에서 40%까지도 이 순환 매매 테마 장세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WA, 디파이, 웹3 테마는 물론이고 중국 관련 코인들까지도 번갈아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메이저 알트들만 보유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루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실제로 이런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테마 흐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온톨로지가 40% 급등했었죠. 이 지난 차트 패턴을 살펴보시면은 온톨로지 상승 이후에 가스코인이 후발주로서 상승을 합니다. 이런 흐름들을 단순하게 알고 있느냐 아니면 모르느냐, 이 차이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가스코인으로 빠르게 수익 창출이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모나드 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이 지속적으로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이 수익을 내서 매도한 이후에 추가 타점을 잡고 또 다소 비싼 가격에 2차 진입해가지고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매도까지 하고 완벽하게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타로 수익낸 카이트 코인 같은 경우는 RSI 지표상으로 봤을 때 과매도 구간이었던 데다가 이 단기적인 급락세가 강했습니다. 고점 대비 추락이 빨랐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이런 투자 격언이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떨어질 거 다 떨어지고 바닥 지지가 완벽하게 확인된 경우에서는요. 오히려 단기 반등이 크게 나오는 특성을 활용해서 또 빠르게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는 투트랙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나 리플 XRP 이런 메이저급들에 대해서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가져가시되 중간중간 알트 시장이 반등 기미를 보일 때마다 잉여 자금들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 수익금으로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계좌 투자금을 늘리셔도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족분들과 밥을 먹거나 옷을 사입거나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따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알트 장세가 매번 나오는 게 아니죠. 알트코인 하락장도 분명히 옵니다. 하락장에서는 확률이 높은 경우에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타점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20%, 40% 상승하는 장세는요. 당연히 기회의 장세인 거고 이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얻은 수익으로 다방면에 활용하시고요. 또 혼자 하셔도 좋고요. 우리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텔레그램으로서 전달 도움 드리고 있고 이것 외에도 저희 채널 차원에서 기본적인 타점을 잡는 방법,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자세하게 영상 강의로서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고기를 잡아드리는 것뿐만 아니라요. 고기 잡는 방법까지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이것만큼은 명심해주세요. 저희 채널이 투트랙 전략을 강요드리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매매 패턴이 있는 거고 모든 매매 패턴을 존경하고 존중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이 투트랙 전략이라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고요.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